네, 반갑습니다. 부산 텐트초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리는 것 같은데, PD님 차 이제 강택을 내가지고 유리막까지 다 했고, 앞전에 유리막 했는데 첫 세차, 세차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영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저 PD님 차인데, 인물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광택을 냈어요. 전체 광택. 측면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느낌만, 우리 저 영상에서 PD님 차 이게 계속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작업을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잘하셨어요. 야, 이게 제가 이제 아까웠어요. 이대로 그냥 우리 PD님이 타게 하기 좀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유리막 코 빈자리만 없게 바르면 돼요. 야. 그런데 여러 번 가는, 이야기가 뻑뻑하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봐봐요. 얘를 이렇게 천천히 해갖고 한 판을 발라갖고 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닦을 때는요, 얘도 그냥 이렇게 닦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닦거나 저래 닦거나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힘주고 닦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유리막 쪽으로 최종이죠. 유리막을 뭐 해도 되니 안 되니 뭐 안 좋다 비싸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 PD님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유리막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리막에 대해서 제가 장기간 해왔던 제 경험담 Q&A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받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거 추려해 봤어요. 유리막에 대한 텐트초의 생각,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우리 저 PD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박 잘 다녀오셨습니까? 와, 우박 텐트 가갖고 덮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세차하고 난 뒤도 부산에 계속 장마가 왔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뒤로 사실 세차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면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뭐 워터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차를 안 했으니까 계속 생기는데, 유리막을 해놓으면 이게 흠집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뭐 흠집이 진짜 안 나는 건지, 아니면은 났는데 이게 도장면까지 안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건지. 그렇죠. 이게 유리막을 하면 흠집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 초창기 때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유리막을 했는데 흠집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기스, 일본말로 기스입니다. 기스가 안 난다고 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때 초창기에 거기 가서 유리막을 하라 했었어요. 날 때마다 가서 서비스 받고 AS 받고 다 하면 되잖아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흠집이 안 나려면 다이아몬드 경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납니다. 봐봐요. 뭐 그건 또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유리예요, 유리. 자, 말 그대로 자, 유리면 유리막이잖아요. 저. 유리죠. 이게 흠집이 안 나요? 그 투명해갖고 그건 안 보입니다. 안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있잖아. 흠집 나요, 안 나요? 저.
네. 유리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게 유리막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있거든요. 요올라가면 유리막입니다. 이렇게. 유리막 흠집 납니다. 많이 나요. 작게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요. 자. 그쵸.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얘가 두께가 올라가면은 뭐 흠집도 안 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두 장 포개 볼게요. 자, 두 장 있으면은 흠집 안 나요? 똑같죠. 똑같죠. 어차피 다 있는 거는 위에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상도만 다 있잖아요. 상도 중에서도 제일 끝. 유리막이 두께가 뭐 여기를 발랐는데 이만큼 올라와도 흠집은 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아까 두께 얘기를 하셨으니까 유리막 코팅이 두께가 안 올라가면 이건 유리막 코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두께가 이렇게 뭐 10장이 올라가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여기는 흠집이 날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페인트 위에 이런 두께 막이 뭐 1mm든지 2mm든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코팅이 아닙니다. 그거는 페인트예요. 코팅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설령 만일에 페인트 위에 요즘도 지금 요 스티커 붙여놓은 거죠, 있죠. 얘 두께 정도면 올라가도요 깨져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 가면 뱀 허블처럼 부르르 일어나듯이 깨져버려요.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두께가 올라가지 않으면 유리막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 지금 요거 보여요? 오렌지 필 오돌오돌한 거. 모든 도장에는 있는 오렌지 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있고 유리에도 있어요. 유리에도 오렌지 필이 있습니다. 대신 눈에 안 보이죠. 얘가 그래서 빛이 탁 비치면 바로 탁 비치잖아요. 그렇게 맨날 완전 민자예요. 얘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오렌지 필이 있어요. 유리도. 자, 여기도 얘도 오렌지 필이 있을 거고 얘는 오렌지 필이 더 클 거예요. 모든 차는 모든 페인트든지 물체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이게 오렌지 필이라는 걸 잡아봐요. 자, 요런 식으로 오렌지 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팅이 된다 하면은 요 위에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요 페인트 위에 올라가야 이게 두께가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쵸. 요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유리막이 요 사이에 있잖아요. 봐봐요. 자, 여기를 유리막이 이렇게 메워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 공간을. 자, 이리 됐으면은 얘 공간을 이렇게 메워줬는데 유리막이. 그러면은 이게 두께가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겁니까? 이건 메꿔준 거죠. 그렇죠. 자, 봐봐요.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보이지 않는 기공이 있는데 요렇게 됐는데 물이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릴 거잖아. 근데 여기를 메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오겠죠. 기공을 메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여기 요 위에 두께가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유리막은. 근데 기공을 메워줍니다. 메워주면은 잘 돼요. 발수도 잘 될 거고 페인트도 보호될 거고 훨씬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유리막 코팅이라는 게 반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어떠면 반영구적으로 가죠. 지금처럼 그냥 세차도 안 하고 그냥 상태로. 그렇죠. 차를 어차피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반영구적은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업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메워놨으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으면 얘를 인위적으로 깎지 않는 이상 얘가 그대로 있다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은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갑니다. 수천 년 동안 빗물이 내리면은 바위가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오늘도 세차하고 내일도 세차하고 계속 세차를 하고 우리가 차를 닦고 걸레를 닦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날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세차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제 아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집차 말 그림 그려져 있는 갤로퍼. 진짜 그 오래된 차인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랬죠. 그분이 하루에 왁스를 2번 발라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차를 좋아하셔요. 근데 그 갤로퍼 보면 옆에 이렇게 각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왁스를 이렇게 바르고 하시니까 끝에 이런 데 끝이요. 이 부분이 벗겨지더라고요. 특히 RV차가 승용차보다 페인트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왁스를 바르고 맨날 닦고 하니까 여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봐봐요. 왁스를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벗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막 코팅이 이러나 저러나 반영구적은 아닌데 우리가 눈에는 이 유리막 코팅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솔직히 막말로 뭐 좋은 물왁스 발라두고 유리막 했다고 내보내도 손님은 솔직히 몰라요. 증명할 필요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비딩이 있냐 없냐로 코팅층이 남아있다 없다를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그럼 비딩이 없어지면 유리막이 날아간 거냐? 그것도 물어보시거든요. 비딩이 봐봐요. 이건 아직도 살아있디야. 좋다. 요거 내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요 흠집 안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아까 흠집 안 내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될 건데 봐봐요. 요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상처가 생겼어요. 홈집이 골이 파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 이게 발수 깨졌나 안 깨졌어요? 깨졌죠. 발수 깨졌잖아. 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됐죠? 뭐 두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자, 발수 있었는데 4% 사라치니까 어떻게 발수 깨져버리잖아. 그럼 유리막이 있어요 없어요? 유리막은 있지만 발수는 깨졌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전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찰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고 미세 음집이 생기니까 그냥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다가도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상처에. 그러니까 유리막의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비딩이라는 효과만 없어졌다. 그렇지. 보호를 해주는 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완전히 깎이지 않는 이상 진짜 컴파운드 우리 유리막을 잘못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고체가 굳어버렸으면은 컴파운드 밀에 제거가 되거든. 잘못 발라는 그 얼룩이요. 그렇죠. 똑같아요. 컴파운드로 가고 밀지 않는 이상 얘는 잘 제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흠집이 생기니까 뭐 했는지 안 나는지 솔직히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이게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면은 사실 세차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찰에 의해서 유리막이 깎여 나가고 지금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 맞았는데 딱히 차가 더럽다는 느낌이 크게 안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오염물이 쌓여 있으니까 광은 조금 죽어 보이긴 하는데 이 유리막을 하고 나면은 세차를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적당히 자동 세차만 돌려주고 셀프 세차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싼 거 발라놨으면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 말 흔한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 올 때 머리에 받치고 가면 명품 아니고 이렇게 쌓여 명품이래잖아. 똑같아요. 그게 비싼 걸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매일 세차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차를 하시고 비가 오면 무조건 세차하시고 왁스 바르시는 분은 솔직히 유리막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요 유리막 코팅 한 거 이상으로 관리 잘 하시면은 더 반짝거리고 좋아요. 제 손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유리막을 왜 하는가 하면 일단은 얘가 자외선에 강합니다. 변색 속도 솔직히 많이 좋아져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을 때가 있으니까 클리어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자외선이 강해요. 근데 유리막도 자외선은 솔직히 강하고 일반 우리가 뭐 신나나 이런 걸 종류를 해가지고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럼 여기에 어쨌든 붓대가 있습니다. 붓대가 있는데 그거를 붙여놨는데 예쁘게 관리를 잘 해야 이게 유리막을 해서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지금 피디님 차도 지금 내가 지금 유리막을 이거 하고 했지만 솔직히 세차 몇 번 안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요래 돼버잖아. 이러면 이거 지금 유리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라고. 그리고 비가 왔는데 물이 침착이 돼가 굳어보면 워터스팟 생기잖아요. 워터스팟 생기고 뭐 나무 진 내리고 하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차하고 왁스를 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유리막을 해놔 놓고 그 위에서 계속 세차하고 관리 잘 발라주고 하면은 진짜 좋죠. 그러면은 이 유리막 코팅 위에 고체 왁스를 발라도 됩니까? 그것도 진짜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유리막은 무기질입니다. 고체 왁스는 유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기질은 어떻게 먼지 같은 거하고 얘네들하고 안 친해요. 우리가 타이어에 내장 왁스 바르고 한번 달리 가봐요. 비포장 타이어에 막 먼지가 진짜 짝사리에 붙어 있는 게 그러면 걔는 어떻게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 붙는 거예요. 기름은 먼지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왁스는 유기질 쪽이겠죠. 그러면은 무기질을 발라놓고 위에 유기질을 바르고 같은 무기질을 했던 의미가 없어지잖아. 발라도 안 되는 건 없어요. 발라도 됩니다. 발라도 되는데 그게 무기질의 그게 퇴색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기가 조금 없는 그런 종류의 왁스는 솔직히 뭐 관리제로 발라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기가 좀 작은 걸 바르는 거죠. 많은 물왁스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것도 별로 아, 당연히 아니죠. 그 효과가 없는 거지. 그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먼지가 많이 달라붙는 거죠. 발라도 이상이 있고 뭐 문제가 되고 뭐 유리막이 들뜨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유리막 중에서도 유기질 성분으로 돼가지고 먼지가 많이 달라붙는 유리막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게 이제 유리막을 만드는 업체에서 발수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원래 유리막은 친수예요. 그러니까 친수가 우리나라에 안 먹혀요. 뭐 친수 해놨게 코팅을 했는지 말했는지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발수가 잘 되게 뭘 넣고 추가된 거거든요. 그렇게 업체마다 그런 약들을 만들어냅니다. 소비자들 원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지금 유리막을 하신 분들, 유리막이 좀 관리가 더 어렵다는 게, 봐봐요. 워터스팟이 생깁니다. 포리시라잔 자체가 워터스팟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유리막 코팅 하신 분들, 그래서 뭐 유리막 코팅 하니까 더 이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는데, 유리막을 되도록 했었으면은 비가 오면은 물기라도 한 번씩 제거를, 솔직히 요 상태에서는 봐봐요. 내가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닦지는 마시고 요런 식으로 큰 물만 좀 걷어놔도 워터스팟이 훨씬 덜 생깁니다. 예, 그거 참고를 하시고,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오해 있었던 거,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드시고,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 새끼 저거 저래가지고 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오랫동안 했던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 맞으면은 좀 거슬리면은,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관리, 시공,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 부산 덴터초이였습니다.